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윤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4년 만의 일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불안감과 기대감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외 선물로 눈길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해외 선물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때도 또 시장이 불안감에 하락을 할 때도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이 필승 투자 전략 챙겨갈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채팅창 상단에서 말풍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고급 정보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들, 그리고 돈이 되는 주식 종목들, 상담들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좋은 주식 시장에서 잘 가지 못하는 마음 아픈 종목 가지고 계신 주식 투자자분들도 사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아픈 마음을 해외 선물로 조금 치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외 선물 파생 전문가입니다. 해물파전 박 셰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 셰프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예. 이틀 연속 계속해서 저희가 수익을 냈습니다. 예.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좋은 장에도 분명히 주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해외 선물의 매력은 뭘까요, 그럼?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를 않고 네.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거는 시장이 떨어질 때는 매도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떨어진 만큼 수익을 내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이 아시아 시장 오픈하고 얼마 안 있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럴 때 나스닥을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게 네. 해외 선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그렇죠. 것이 이제 해외 선물의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 그럼 박 셰프님의 매력은 뭐예요? 저는 이 뽀얀 피부. 예. 아, 원래 어릴 네네. 때부터 제가 별명이 밀가루였습니다. 네. 워낙에 얼굴이 하얘가지고. 네. 그래 요즘은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조금 까매진 편인데. 네, 굉장히 뽀얗세요. 예, 우리 집사람이 네. 저한테 반한 이유가 이 뽀얀 피부 때문에 그러시군요.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죠. 네, 박 셰프님의 이 매력 포인트는 예. 뽀얀 피부라고 합니다. 잘 여러분도 봐주세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방송으로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돈 되는 정보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 개장한 후에 다양한 대응 방안들, 그리고 박 셰프님 매매 기법으로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 시장 어떤지 저희와 함께 맛있는 수익 낼 수 있을지 박 셰프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셰프님, 예. 오늘 방송 전까지 미국 시장, 주식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선거와 관계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네. 좀 미리 반영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 네. 시장이 곧바로 떨어지질 않고 미국 시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웠죠. 그런데 오늘 낮에 이렇게 나스닥 차트를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자, 그저께 음봉 길게 떨어지고 어제 오히려 오르고, 오늘 아직 미국 시장 본장이 개장 전인데 2% 넘게 폭락했다가 약간 반등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 전체가 지금 빠지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허. 자, 다우 지수 올랐습니다. 자, 네. 보시면 각계 올랐죠, 오늘 전투의 일봉이.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러셀 지수 네. 급등했습니다. 어허. 그렇죠.
2.52% 상당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고 네. 분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은 반대로 급락하는 모습이지만 네. 다우하고 러셀 지수는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네. 그런 모습이다. 굉장히 큰 포인트로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요거는 뭐냐? 네. 그 민주당이 그 블루웨이브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렇죠. 저는 반대로 본다고 얘기했었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아주 장기는 아니고 네. 단기적으로 그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런 정도의 음. 상승폭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이 됐었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 최근 장 흐름이 나스닥 떨어질 때 다우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었죠. 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되면 소득세 그 법인 소득세에 네. 대한 그 증가. 그리고 기업 규제 규제책 강화. 예, 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스닥 종목들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나스닥이 충격이 좀 세고 네. 또 한 가지 그 민주당이 그 상원을 확보했을 때 러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 그렇죠. 위주로 이렇게 네.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그런 기대감이 기대감이 크군요. 오히려 다우 지수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전통적인 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제조업이라든가 은행 뭐 기타 등등. 네. 예. 근데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지수별로 좀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좀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상승 쪽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히려 다우 지수를 매수를 해야 되고 기술주들은 조금 버려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가 10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주요 상품 흐름들부터 그러면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자, 원래 그 미국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미국 시장은 그 혼조 양상이죠. 다우는 네.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지고 일본 시장도 가끔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데 네. 니케이 225 지수가 있습니다. 니케이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 니케이. 니케이. 네, 그렇죠. 니케이. 니케이 아닙니까? 네, 그럼 니케이. 니케이. 네. 예, 정확하게 자, 발음이 좀 니케이 예, 지수입니다. 니케이 그 225 지수 네. 요게 일본의 그 225 종목을 추려 가지고 지수화한 겁니다. 네. 자, 그저께 급락을 했고요. 자, 이 긴급 조치가 발동이 될 거다 해 가지고 우리 시장 급등할 때 일본은 급락을 했습니다. 오호. 예.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그럼 요즘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조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전보다는 있고 이제 황소 이제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긴 하지만 일본 투자자들도 그럼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나요? 똑같이 그 받습니다. 우리 거래 시간하고 비슷하게 네. 아침 9시 시작해서 비슷한 시간에 끝나는데 네. 장이 끝난 다음에는 선물도 계속 움직이죠. 그런데 그때는 미국 시장 동향에 따라 가지고 니케이 지수도 계속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니케이 지수 말고 또 주요 상품이 자, 골드나 네. 예. 닥스 독일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거 유럽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 지수는 유로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 지수를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면서 보고 있는데 미국 지수가 본장이 열리기 전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 거래가 안 되는 시간에 선물만 거래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독일 지수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독일이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독일 지수가 움직이면 오히려 미국 지수 선물이 따라서 움직이죠. 오호. 예, 그래서 독일은 거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 지수 선물을 거래할 때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거기서 오늘 참고를 좀 보니까 하면 좋겠네요. 독일도 1.15%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키우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항생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끔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요거는 중국의 뭐 거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항생 지수가 제가 알기로 위험 수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 그거는 사실 그 비율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게 뭐 몇 퍼센트 움직이는 비율은 다른 지수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상품이 증거금이 굉장히 큽니다. 오호. 한 나스닥처럼 한 하루에 한 계약 거래하는데 1,800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로 필요하니까 항생이요. 그 증거금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하고 항생하고 거의 그 비교를 하자면 나스닥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가요? 지금 미국 시장이? 그때 좀 틀려지는데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나스닥이 6,000포인트일 때 1%는 60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12,000포인트 넘어서 13,000포인트까지 가까이 와 있는 상태에서 1%는 130포인트나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어허. 증거금도 한 틱당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거금도 몇 배로 늘어난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오늘 지수 상품들을 주로 살펴봐 주셨는데 예. 이제 오늘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상품이 있으실까요? 자, 그 뭐 매일매일 사실 그 여러 종목들을 다 골고루 살펴봅니다. 네, 보는데 그렇죠. 네. 살펴보다가 그 중에서 이 종목은 확실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걸 주로 거래를 하죠. 네, 그렇죠. 자, 골드하고 오일은 필히 같이 봅니다. 어허. 보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예, 건가요? 골드 한번 보면 네.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주가라든가 뭐 그 금도 그렇고 실버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단숨에 계속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죠. 그렇죠. 그죠? 왔다 갔다 중간중간에 하면서.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가는데 약간 오늘 쉬었다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은 그 유심히 봐야 될 게 그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인데 2, 3일 빠졌다. 그때는 이제 또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매수 자리가 보이면 오늘도 성공적인 진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분봉으로 보면 네. 예, 흐름이 좀 아래쪽으로 깨져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자, 그리고 오일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도 어제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뭐 그 중동 쪽에서 한 나라가 감산하겠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오일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더 크게 움직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달러의 움직임, 뭐 주가의 움직임 이것도 영향을 받지만, 자, 그리고 또 오늘 두루두루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주로 거래하는 게 그런 종목들인데, 그렇죠. 구리 한번 보겠습니다. 비철금속 쪽에 구리까지 보시나요? 예, 쭉 다 보겠습니다. 쭉 다 보면 예. 저희가 1시간 동안 생방송인데 셰프님 괜찮습니다. 말 끊지 괜찮다고요? 마세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없으니까. 아니 자.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으셔서 지금 다 보시는 거죠? 아닙니다. 예. 아니더라고요. 카파는 이걸 왜 보냐? 경기 흐름을 읽는 주요 그 지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산업 생산이 굉장히 활발해지면 구리 수요가 늘어나죠. 그렇죠. 중국이 구리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아무래도 크니까 그렇겠죠. 중국의 산업이 활성화되면 정상화되면 구리값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자. 구리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일봉인데 보면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한번 떨어진 다음에 한 번 더 쉬지 않고 올라갔죠. 쭉 네. 올라갔죠. 그럼 오늘 구리 좀 매수를 자리를 보고 계신 건가요? 구리도 이미니 카파라고 네. 증거금이 조금 작은 종목이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 거래할 수 있고 그렇죠. 한 안전한 증거금이 매매를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 셰프님? 되도록이면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거래하는 게 아마 낫겠죠. 네, 근데 그렇죠. 오늘 구리 거래량이 미니는 조금 거래량이 좀 적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네. 진짜 오늘 관심 있는 종목 네. 지금 주세요. 비밀 그럼. 무기. 비밀 무기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또 채권 거래는 사실 잘 거래를 안 합니다. 금리 상품 중에 미국의 국채를 해외 선물에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선물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거래를 안 하는 이유는 하루의 등락폭이 너무 적어요. 예. 국채니까 아무래도 등락폭이 적지 않을까요? 자, 뭐 기껏해 한 2, 300불 뭐 이런 정도 움직이고 말고 네.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어. 그러니까 잘 거래를 안 하죠. 진폭이 없으니까. 그 대신 안정성도 좀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는 뭐 매수나 매도를 해놓고 며칠 뒤에 봐도 별로 그렇군요. 리스크는 네.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채권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자 2년물 채권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자 2년물 보면 장기간 행보하다가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일봉입니다. 자 언제부터 올라왔냐 쭉 펼쳐보면 자 2018년 말서부터 쭉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겠죠. 미국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같이 올라온 거 아닐까요? 국채? 그건 아니고 네. 채권은 언제 올라가느냐 네. 금리를 인하할 때 네. 금리하고 채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네. 금리를 인상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또 금리는 변동이 별로 없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네. 자, 그건 언제냐? 요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네. 굉장히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자산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때 돈들이 미국 채권으로 몰리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왜 봐야 되느냐? 블루웨이브가 불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 네. 이런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매수 자리 보고 계신 거죠. 국채 매도죠, 상품 매도. 매도 자리. 그렇죠. 네, 금리 들어갈 인상을 자리. 한다라고 하면 채권은 떨어진다. 이렇게 네.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10년물 채권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네. 8월 달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루 등락폭은 크지는 않지만 네. 장기 매도로 해서 들고 가볼 만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종목은 사실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네. 그 한 종목의 증거금이 1,540불 10년물이 네. 자, 이거는 그 원화로 하면 200만 원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그 200만 원 한 개가 움직여봐야 하루에 1, 20만 원 움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도 1, 20만 원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외에 사이드로 또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10만 원씩 모이면 그렇죠. 근데 시장은 마찬가지로 네. 왔다 갔다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진폭은 기껏해야 한 1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손절을 하고 또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는 입절을 하고 또 다시 사면. 그래도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짧게 보면 네. 또 장기적인 전망에서 너무 짧게 보면 백발백중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박 셰프님이 실제로 보고 있는 계좌가 이제 본인 자금이 들어있는 실제 계좌로 거래를 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이틀 동안 방송을 하면서 약 하나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단 말이죠. 예. 그걸로 맛있는 거, 소고기 뭐 이런 거 사드셨나요? 소고기는 제가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고기가요? 이게 그 뽀얀 피부의 소 기름이 비결이 소고기 제가 아닌가요?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예, 고지혈증이 있어서 네. 그 기름 때문에 소기름 때문에 음. 좀 피하는 편입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야채랑 같이 섭취하면 이제 좀 건강에 좋으니까 소고기를 좀 사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 먹을 겁니다. 해물 요리사시니까 해물 네.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로 좀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투자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부분까지 저희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직전까지의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셰프님. 예. 네, 조지아주 상원 투표 이슈를 좀 짚어봤고 어제 그래도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해주셨는데. 자, 보시다시피 시장이 차별화된다.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다우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다. 그 말이 그렇게 딱 오늘 맞아 떨어지는 하루였잖아요. 예. 그런데 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크게 보면 10% 넘게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 예. 부양책에 따라서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나눠서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수별로. 예. 그러면은 그 전략들을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이런 전략도 괜찮다고 봐요. 다우 지수는 매수하고 나스닥은 매도하고. 근데 그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서로 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기 전에 그런 네. 전략을 구상을 해가지고 네. 계산을 해보니까 네. 다우 증거금하고 하루 진폭하고 그 나스닥 증거금 진폭이 틀리죠. 네, 그렇죠. 나스닥이 훨씬 많이 움직이거든요. 계산하니까 한 1.6배 정도 나스닥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네. 증거금이 또 그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로 이렇게 그 세밀하게 구성을 하면 7대 4 정도. 나스닥 7, 아니죠. 나스닥 마이크로 4계약, 마이크로 4개야. 다우 마이크로 7계약. 이렇게 반대로 다우 지수를 매수를 하고 나스닥은 3계약, 7계약이네요. 아니 7대 4계약, 7계약. 11계약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전략을 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스프레드 거래라 해가지고 네. 서로의 그 지수를 반대로 보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움직임이 어떤 날은 같이 가고 어떤 날은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그러면서 지수가 좀 차별화될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될 때 벌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서로 지수를 반대로 잡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다우 지수를 매도 전략으로 보시고 매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다우 매수, 딱 정리를 나스닥 해보겠습니다. 매도. 매도.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다우 7개, 나스닥 4개. 7개. 다우 지수 매수 진입 7개, 나스닥 매도 진입 4개 말씀해 그렇죠. 주셨죠? 예,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힘듭니다. 해드렸습니다. 네. 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 그 서부 텍사스 원유가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5%가 넘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산유량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금 가격 역시 오르는 모양새였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걸 이야기하면서 예.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는데 이것도 박 셰프님 전략이 딱 또 들어맞았어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도 계속 오를 제가- 것이다 이렇게. 요즘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제가 있어요. 기억하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뭐 유가랑 귀금속 진입 자리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흐름이랑 이런 것도 짚어주시면 그럴까요?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골드하고 오일만 흐름 본다라고 하면 네. 골드는 반등시 매도 관점입니다. 반등시 매도 관점이요. 예,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격 면에서는 한 1955달러 정도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일 역시도 약간 조정받는 느낌인데 네. 요거는 그 왔다 갔다 진폭이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일은 감산에 대한 그 영향이 어제 크게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어졌지만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 오일 역시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시 매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서 네.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50.6달러 정도까지 올라와야 50.6달러. 매도 한번 들어가면 수익 좀 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흐름이 옆으로 갈 때는 그때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갈 때 횡보하는 구간에는 그렇죠. 관망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는 또 올라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정할 때 어떤 뭐 건물이 딱 서 있다라고 하면 네. 기울어진 모습이 조금 보여야 왼쪽으로 쓰러질까 오른쪽으로 쓰러질까 알 그렇죠. 수가 있죠. 네. 근데 꼿꼿하게 똑바로 서 있으면 저게 어느 쪽으로 넘어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주가도 그런데 마찬가지다. 주식이 계속 오르면은 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사고 주식이 내려가면은 지수가 내려가면 더 내리지 않을까 해서 불안해서 이제 손절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럼 선물도 그렇게 심리가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그렇게 잘못 올라타게 되면 손실이 커지니까 50대 50으로 예. 가져가시는 전략을 계속해서 오늘도 이어가실 건가요? 그렇죠. 제가 해보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선물은 더더욱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적절한 시기에 손절을 못할 때가 피해를 가장 크게 키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조금 짧은 거래를 손절을 걸면서 하면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이 너무 아까워요. 아까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손해가 나면 네.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오늘 20만 원 정도는 내가 손해를 봐도 생활에 지장이 없겠다. 네. 이러면 그 정도는 손절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음흠. 어디 화장실 갔다 왔더니 200만 원이 손해가 나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기다려야죠. 아프죠. 그죠? 네. 기다려보자. 그러면 다시 400, 500, 600, 700 하루 만에 1000만 원 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뭐 우리 셰프님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 경력에서 나온 투자의 노하우로 저희를 이끌어주고 계시니까요. 걱정하지 않고 안전한 매매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박지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의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박지은 캐스터. 네, 박재은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외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Fast Evans don't mitigate bubble risk with monetary policy. 네, 에반스 총재가 경고를 했는데요. 바로 이 버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무리해서 통화 정책을 막 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이나 채권 매입 이런 것들 줄이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완화 기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으로 해석이 되고요. 섣부른 통화 긴축의 경우에는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계속해서 통화 정책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노란톡 있죠? 여러분 들어가시면요, 말풍선 있습니다. 말풍선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말풍선 플러스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픈 채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픈 채팅 누르신 다음에 돋보기 버튼 꾹 누르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박 셰프님이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열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각종 매매 꿀팁도 제공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10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박 셰프님의 자금이 들어있는 실제 계좌로 매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셰프님, 오늘 진입할 상품들 자리 좀 보고 계신가요? 예, 골드를 지금 잠깐 주문을 넣어놨는데 네. 일단 매도 관점으로 지금 매도 넣었는데 체결이 안 관점으로. 됐어요. 아까 1995달러까지 올라오면 바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바로 쫓아가서 네. 두 계약 매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1995달러에 아니요. 지금 그림을 네. 차트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반등이 예상이 됐지만 그냥 바로 빠진다. 네. 그럴 때는 크게 무리가 없으면 가볍게 따라가 주는 거죠. 네. 1940달러에서 계속 빠지네요, 그냥. 이름 잡히지를 않네. 자, 그냥 도망가네요. 네, 그게 사람 아깝이.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자, 매도 사는 관점으로 거죠. 봤는데 네.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체결이 안 되는 거죠. 난감하네요. 자, 뭐 난감할 건 없고 다시 올라오네요. 조금 있다가 네.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가 이틀 연속 계속해서 수익을 네. 내주셨잖아요. 네, 우선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실제 계좌가 지금 불어나고 계신데 어제 그 구입한 종목들 있으시잖아요. 예. 마이크로 골드 1950달러에서 매수 진입하셨고 예. 한 30분 만에 지금 약 10만 원 정도 익절을 해주셨는데요. 예. 네, 빵빠레 정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거는 뭐 금액에 따라서 소리를 좀 달리하면서 좀 그럼 작게 빵빠레 울리면 될 것 빰빠바밤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어제는 뭐 한 80불밖에 못 벌어가지고. 그럼 제가 크게 버신 날 크게 빰빠바밤 이렇게 해드릴게요. 방송 중에 크게 벌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죠. 짧아서. 그러니까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저희 박 셰프님이 계속해서 안내를 해주고 지침을 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이제 박 셰프님이 마치 뭐 작두라듯 한 듯이 이틀 동안 수익을 계속 내주시고 계신데 매매에 대한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셰프님 어제 골드 매도 진입해 주신 거, 매수 진입해 주신 거 복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자, 어제 이게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젠지 그젠지. 쭉 화면 보시면 네. 뽀얀 피부의 박 셰프님. 할 아니 말을 어제 잃으신 진입한 가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1950달러에 매수 진입하셨습니다. 그랬나요? 네. 저는 이게 거래를 한번 하고 나면 네. 거래 그렇죠. 횟수가 많다 보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예. 제가 잘 챙겨서 자, 매일 일단 기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그림하고 조금 다르게 보여가지고 네. 빰빠레가 울리고 있습니다. 매수 적중 하셨네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작게 빰빠바밤. 네. 자, 지금 제가 어제 봤던 차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네.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50달러에 사서 54달러에 매도했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두 계약 하셔서 맞습니다. 두 계약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800불 정도 익절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봤을 때 이평선이 왜 그러냐면 이평선이 약간 밑에서 받치고 있었는데 지금 네. 보니까 차트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운으로 되신 건가요? 잠깐만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네. 차트가 진짜 거꾸로 돼 있었나?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거꾸로 돼 있으면. 자, 그 거꾸로- 차트에서 잘못 네. 버튼을 누르면 네. 차트가 뒤집힙니다. 오늘 좀 눈이 네. 많이 와서 그런지 뭔가 머릿속도 거꾸로 뒤집히신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것 같아요. 드는데요. 어떤 걸 화면에 누르면 보시면 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요 다시 구석탱이에 뒤집어 아주 보세요. 작게 여기 돼 있죠. 네. 반대로 뒤집히죠. 네, 그렇게 되신 거였군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뒤집어서 잘못 보면은 네. 포지션을 거꾸로 들어갈 수가 네,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자, 아무튼 네. 어제 그냥 요거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드 매수해 가지고 네. 수익 났는데 제가 보던 그 기준대로 그냥 거래를 해서 네. 수익이 40틱이면 그렇게 작지 않은 수익이죠. 그렇죠. 30분 만에 그렇게 그렇죠. 10만 원 정도 익절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경력으로 노하우로 예. 그 매수 자리와 방향성을 딱딱 맞춰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이전 뉴스가 없이 장전에 저희가 진입을 하는데 그럼 그 차트의 기법만 보고 이렇게 진입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 가격이라는 거는 주식도 네. 마찬가지지만 주식은 뭐 코스닥에 이제 조금 주인들이 좀 건드리는 작전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은 뉴스대로 안 움직여요. 네. 어허. 근데 이 해외 선물 시장이 공평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정말 엄청나게 수십조 원을 가지고 한 종목을 핸들링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환율을 가지고 가끔 중앙은행에서 자기네 그 중앙은행이 원하지 않는 환율 방향으로 움직이면 개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중앙은행에서. 그러기도 그러면- 하는군요. 예, 그렇게 합니다. 엔화가 너무 떨어진다. 네. 자, 너무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일본은 떨어뜨리려고 중앙은행에서 개입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은가요? 그럼요. 반대로 한계약이 선물이니까 있으면은 반대로 한계약을- 잡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요. 자, 이 선물은 네. 이쪽으로 움직이든 저쪽으로 움직이든 특정 방향으로 움직인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계약 서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매수한 사람, 수익이 매도한 나는 사람. 사람이 50명이면 네. 딱 정확하게 손실 나는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박 셰프님이 손실 볼 때 누군가는 10만 원 잃은 거네요. 제가 수익 볼 때 딴 사람은 그만큼 잃는 거죠. 아하, 이기셨군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예. 싸움에서 이기셨군요. 전쟁입니다. 이게 상대방하고 전쟁이라고 네. 볼 수가 있죠. 어허, 뽀얀 피부로 참 싸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만 네. 요 누르는 것만 잘합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듯이 이렇게 머리가 빨갛게 하고 예. 오신 게 지금 태양 자, 같거든요. 이게 왜 파랗고 빨갛겠습니까? 하늘 위에 올라가는 거, 태양이다. 내려가는 거. 아, 상승 하락을 내가 그렇죠. 딱 맞추겠다. 상승 하락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운데 뽀얀 얼굴이 굉장히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 4일에는 러셀 2000과 크루드오일 매도 진입해서 수익이 났고 예. 어제는 골드 매수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셨는데 그 차트를 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것 같아요, 셰프님.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죠. 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꼭 보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게 가장-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분석 방법. 네. 자,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씩 배워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한번 쏙 넣어주세요. 어떤 자, 걸까요? 첫 번째, 네. 방향을 잃는 방법. 방향을 잃는 예. 방법이요? 가능하십니까? 자막 넣는 거? 어렵죠. 예. 방향을 읽는 방법. 시장의 방향을 읽는 방법. 읽어내는 방법.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올라가고 진입을 있는지 해야 내려가고 되니까요.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자, 지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보통은 그 단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 크로스 날 때 이동평균선을 보는데 크로스가 난다는 게 어떤 거죠? 자, 이렇게 교차될 때 어떤 거와 어떤 게 교차될 자, 때요? 자, 이평선이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5, 20, 60, 120 쭉 있는데 네. 보통 그 단기 이평선, 뭐 5이평하고 62평이 네. 크로스 날 때를 아하. 골든 크로스라 그러고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책을 사서 입문하게 되면 책 첫머리 이동평균선이 나와요. 네. 예. 책을 한번 사보시고. 주식책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첫머리 이동평균선이 나옵니다. 네. 그때 이제 크로스 나는 때를 이제 그 매수 타이밍 또 데드 크로스 날 때를 매도 타이밍 이렇게 잡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기법을 좀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자, 어떤 걸 제일 봐야 하냐? 방향이다. 시장의 근데 방향이 있는 방법. 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면 됩니다. 어떤 걸 봐야 하나요? 자, 기울기를. 조금 장기 이평선. 조금 장기 이평선이요. 저는 원래 이게 그 기본 차트에는 302평이 잘 없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근데 보시면 지금 빨갛게 굵게 돼 있는 이평선이 장기 차트를 이평선이에요.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죠? 자,
신호 때문에 차트가 어지러워 보이는데 네. 간단해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네. 그때는 선물을 매도만 합니다. 300일 이동 평균선이요. 그렇죠. 기울기만 봅니다. 기울기만. 300일로 설정을 하시고 300 그냥 1은 아니고 이거 분봉이기 때문에 그냥 네. 302평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302평이요. 예. 네. 주식 그 일봉을 볼 때는 301이 맞지만 그 분봉을 볼 때는 그 301이라는 거는 300 그렇죠. 날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302평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302평선을 기울기를 자, 보면 그리고 된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네. 이때는 매수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아, 예. 그러면은 매수 방향으로 봤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게 커지면 방향을 얼른 바꿔야지 수익이 바꿔야죠.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인을 어떻게 알아채는 게 좋을까요? 자, 그것도 선만 그어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오. 이평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 주식하시는 분들도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벌어지고 있죠. 이평선하고 가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죠? 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몰라요. 그쵸. 근데 이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다시 이평선하고 들러붙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그런 거죠? 다시 빠지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최적의 거래는 제일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게 좋죠. 음흠. 그죠? 자, 이평선이 가격하고 이 벌어진 정도를 이격도라 그럽니다. 네. 이격도가 커져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네. 한눈에 봐도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죠. 그렇죠. 크게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짐작이에요. 그렇죠. 짐작을 가지고 거래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때는 자, 이평선하고 벌어질 때는 간단히 선 하나 쫙 그려서 추세선을 그려봅니다. 추세선이요. 그렇죠. 여기 밑에 이 네. 올라가는 선을 따라서 선을 그어보라는 말씀이시죠? 저점과 저점 어제 첫날 강의를 했는데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선. 아셨죠? 네. 자, 차트 한번 띄워볼까요? 차트란다. 그 강의한 제가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상승 추세선 빨갛게 올라가는 거 여기 상승 추세선이라고 그랬죠. 네. 저점과 저점을 이은 게 상승 추세선. 내려올 때는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선을 쭉 그리면 하락 추세선.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복습했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선을 쭉 그렸더니 계속 타고 가는데 여기서 무너졌죠, 여기. 네. 그죠? 이 무너진 자리에서 매도 관점으로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어도 바꿔도 된다는 거죠. 어허. 마법의 선인 것 같아요.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어떠한 그 보조 지표보다도 오히려 이 추세선을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이거는 선이잖아요. 움직이지 그렇죠. 않는 선이고 네. 사실 보조 지표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끄트머리에서는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확한 진입과 방향성을 보여주시면서 이 경력에서 나오는 천상계의 실력으로 오늘도 수익률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외신을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박재은 캐스터 한번 만나볼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CNBC 기사고요. IMF's top economist expects a global recovery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네, 이렇게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띨 것이다 라고 전문가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요. 현재는 a race between the virus and the vaccine, 즉 백신과 바이러스의 경쟁 구도라고 강조를 하면서 경제 회복 요인으로는 백신과 부양책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네, 마켓워치 기사고요. Fed's master says asset purchases could continue all year even if economy strengthen in second half. 네, 반대로 조금 안 좋은 기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매스터가 앞으로 자산 매입은 1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안 좋아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내내 월 $1,200 자산 매입을 전망을 했는데요. 목표는 낮은 실업률 그리고 2%의 연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와 함께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노란톡 다 이제 준비하셨죠? 먼저 말풍선 누르시고 말풍선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오픈 채팅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저희 프로그램명 검색해 주시면 저희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실전 매매 팁들 정말 꿀팁 대방출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와 주세요.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발랄한 박재은 캐스터의 샌디에이고 발음으로 외신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박 셰프님 지금 손을 드셨어요. 진입을 하셨나 봐요. 예. 자, 일단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담감에. 자, 오늘 제가 보는 거는 다우 지수를 약간 상승적으로 보고 지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 현재 관점. 흐름도 보면은 네. 이평선이 약간 옆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럼 근데 지금 진입을 하신 건가요? 진입했는데 네. 한 세 틱, 네 틱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40불 마이너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 몇 계약 들어가셨을까요? 자, 이거는 빅 사이즈라서 크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한 계약만 한 들어갔습니다. 계약 들어가셨고요. 자, 빅 사이즈는 이게 한 증거금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증거금이 1,000만 원이 있어야 네.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한 계약을 지금 매수 진입을 해주셨는데 어떤 자리에 매수 진입을 포지션을 갖고 계신가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분석.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매수 진입에? 자, 가격을 33,330. 33,330불에 예, 그 포인트에 한 계약 한 계약 매수 다우 들어갔는데 지수 매수 들어주셔야죠. 프라이팬 아. 드셔야죠. 매수. 매수 진입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한 틱에 5불입니다. 5불. 5불. 10틱이면은 잠깐 움직여도 10틱 움직이거든요. 네. 50불 정도 움직이는데 네. 일단은 20틱에 손절을 잡아놨어요. 20틱의 손절. 잠깐만요. 20틱인지 봐야죠. 네. 40틱이네요. 40 틱. 40틱이면 네. 200불이죠. 200불. 200불. 예. 그러면 익절도 2절도 20틱 200불로 네, 잡아놨죠. 잡아놓으셨고요. 이기면 200불, 지면 200불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오늘 매수 진입을 해주신 거겠죠. 그런데 이제 방송 중에 수익이 나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중에 수익이 안 나도 또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저희가 거기서 수익률까지 방송 후에도 공개를 해드립니다. 수익이 나도 공개를 하고요. 손실이 나도 공개를 하니까요.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저희 박 셰프가 오늘도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입을 하셨으니까 네, 매매의 기법 이어가 볼까요? 예. 네. 이어가 매매 보시죠. 기법으로요? 네. 주식하고 있는데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박 셰프의 필승 전략으로 해외 선물 시장의 차트를 분석해 보고 또 주식에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셰프님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어제 그 추세 지표를 좀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네. 그 추세 지표는 그 파동의 중간을 넘어설 때 그때 매도 사인이 뜬다 그랬죠. 자, 요거는 성격은 작은 손실이 여러 번 발생하지만 수익이 날 때는 크게 그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네. 이동평균선도 추세 지표의 한 그 일부분이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목균형표 MACD 중에서도 원래 이제 오실레이터가 추세 지표인데 그냥 MACD도 추세 지표의 그 성격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릭스 이런 보조 지표들이 여러분이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보조 지표인데 요게 추세를 읽어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잘 모르는 것보다도 신호가 떴을 때 매매를 네. 그대로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예. 왜냐? 손실이 10번 거래하면 손실이 7번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손실이 작은 손실이에요. 작은 손실이 크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그렇죠. 모른다고 이제 그렇죠. 쪽박 찹니다. 자,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비스듬히 움직일 때도 보면 사실 이렇게 추세대를 보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에도 추세 신호는 이 진폭이 너무 작게 움직이면 여기 그 가격이 살짝 올라올 때 매수 떴다가 다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다시 매도 뜨고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도 파동이 크지가 않으면 네.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 파동이 이 추세대를 뛰어넘어서야 크게 수익이 나는데 우리가 이 추세 지표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네. 진폭이 큰 시장, 진폭이 큰 시장. 그렇죠. 미국 뉴욕 시장이 개장이 됐을 때
추세 지표를 보면 네.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주로 선물 시장에서 이제 선물 시장의 그 상품군들이라면 나스닥 뭐 이런 데 적용을 하면 좋겠네요. 항생 지수나 아까 말씀해 주신. 자,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변동성이 오늘, 큰 종목에 가능한 국내 건가요? 선물도 보면 네. 그 적용이 가능한데 똑같습니다. 어느 차트나 네, 어? 차트로 한번 설명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잠깐 봤더니 수익인지 네 한번 얼마 안 짚어보도록 났습니다. 하겠습니다. 40불입니다. 예, 40불이면 그래도 수익으로 다시 전환이 된 거니까요. 예, 아직은 청산 안 했고. 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왜 해외 시장만 마냐? 그게 아니죠. 이 기술적 분석은 해외든 주식이든 선물이든 뭐 국내든 해외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네, 오늘 그 국내 선물이 굉장히 굵직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기본적인 트릭스 신호를 차트에 표시해 준 것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자, 굵직굵직하게 움직일 때는 아주 잘 맞죠. 근데 네. 이렇게 움직일 때 안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행보하는 자리에. 진폭이 작거나 그렇죠. 행보를 하고 자, 있으면 안 그걸 맞다. 지표의 성격을 알고 있으면 지금 크게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이 진입을 과감하게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다우지수 매수하셨잖아요. 마이크로로 들어가셨나요? 아니 그 빅 사이즈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고 빅 사이즈로 들어갔습니다. 한 정정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한 계약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움직이면 이것도 몇백만 원씩 움직일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다우지수가 한 예, 계약 빅 사이즈로 들어갔고요. 손절을 200불에다가 일단 걸어놨습니다. 네, 현재 수익 중이시죠? 아니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네, 5분 만에 수익이 났다가 왔다 마이너스가 갔다 합니다. 됐다가 예,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차트 기법 설명 이어가 주시죠. 예. 자, 그 추세 지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차트에서 직접 적용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네, 자, 잔파동에서는 손실이 나지만 큰 파동에서는 수익을 낸다. 그리고 보조 지표로는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MACD, 뭐 트릭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가지고 해외 시장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나마 트릭스가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그렇군요. 거는 네, 그 TRIX 이거는 뭐냐? 이동평균선을 변형한 건데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을 O2평이라면 5개의 봉을 평균을 내 가지고 점을 하나씩 찍어준 걸 이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동평균선의 이동평균선 또 그 이동평균선의 이동평균선 이렇게 3번을 구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약간 휩소가 있는 속임수가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걸러내고 트릭스라는 지표 그렇죠. 말씀이시죠? 걸러내고 신호가 좀 적게 나오면서 신뢰성을 좀 높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고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균형표나 여러분 실제로 일목균형표의 매수매도 타이밍 따라 하시면 정확히 30%밖에 안 맞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그렇게 이동평균선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 트릭스로 보신 거를 주식 그 차트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죠. 네, 예. 한번 어떤 부탁드릴게요. 종목으로 볼까요? 어떤 종목이든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야, 어떤 종목은 똑같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 한번 볼까요? 현대자동차? 네. 네, 그러죠. 자, 현대자동차. 현대차인가요? 네, 현대차입니다. 예. 자, 보시면 차트. 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하루에 오늘 보시면 3% 움직였죠. 네, 그렇죠. 선물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작게 네. 움직이기 저희 때문에 아까 41분에 진입을 했는데 아까 계속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주식에서 시장에 하루 움직일 게 몇 분 만에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기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제가 네. 느끼기에는 주식이 한 달 움직일 게 선물에서는 하루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선물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대응하는 게 익숙해지죠. 네. 예. 그러면 오늘 진입한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희 그러죠. 방송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다시 수익이네요. 수익 30불. 중이십니다. 아직은 이 정도면 네.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 수익률을 여기까지 봤는데요. 저희 방송 후에도 노란톡 방에서 우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또 청산이 되면은 저희가 내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일 10시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매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